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치유 복합 영농 창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복합 농이 왜 필요한가? 지금 뭐 앞에서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농가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농 영세농 아닙니까? 이제 뭐 도시농도 뭐 작은 텃밭인데요. 이 문제가 보면 낮은 농업 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건강농업, 친환경 유기농이니까 최고 농사 기술이지 않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얘기했죠. 이 그룹에 거의 맞춰져 있다고요. 또 어렵다면서 지금 흑훼손. 이 그룹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강에서 전면 박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이 훼손되고 1년에 뭐 40톤 쓸려간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3cm가 쓸려간다 그럽니다. 경기 경사지는 100톤씩 쓸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외국 자료도 보시면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수학 생산에 맞춰져 지난 40년 동안 이제 녹색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몇 번째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이 다수학 생산에 맞추다 보니까 속효성, 비료 퇴비에 맞춰 있습니다. 뭐 비료는 속효성이고 화학 비료는요. 퇴비는 지수성이다 그러는데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정말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농사편으로 가면요. 퇴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좀 알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외국 의존에 수천 킬로미터 우리가 사료만 해도 우리가 1년에 1,000만 톤 앞서 얘기했죠. 이제 식용으로 한 500만 톤의 그것들이 전부 다 사료였을 정도로 이제 외국 의존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식량 주권 열리게하지만 농업 주권이 더 위험하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축목 키워요. 그럼 가축목 키우면 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트럭을 1톤 트럭에다 잔뜩 풀 베어다가요. 탭이 만들면은 가령 이제 반려 탭이 속효성 탭이죠. 요새 쓰고 있는 발효 탭이 만들면 한 두 푸대 나올까요? 그럼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천 몇백만 톤의 그 사료 그걸로 해서 먹여서 나온 이제 그런 분뇨를 처리 못하니까 바다에 투기도 못하고 땅에 매립도 못하고 그게 뭐 지원받아서 지금 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품 한다. 어디 가서 뭐 2그룹 농사죠. 대부분이 도시농이든 영세농이든 대농이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파악 연속 이런 문제인데요. 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1970년대 이제 배고픔 해결하고 농업의 그 기획 바꿔보자. 그래서 녹색혁명이라고 그러죠. 화학농이 들어왔고요. 화학농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 토양이 나빠지고 이제 그런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니까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이 이제 30여 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농산물과 어쨌든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에 밀리니까 대규모농 정책을 해야 된다. 기계화 정책하자. 그래도 그것도 이제 뚜렷한 게 안 나오니까 이제 강소농 작지만 강한 이제 소농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 6차 산업농이죠.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또 뭐 나왔습니까? 인공농이죠. 그 연중 다수학이에요. 그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 보면요. 뭘까요? 특징은 딱 하나가 다수학 생산입니다. 다수학 생산으로 해서 단지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 농사 기술 꼭 같잖아요. 이걸로 해서 다수학 생산해 가지고 해결해 보자는 결론은 하나거든요. 단지 뭐 정책은 바꾼 뭐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다수학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포화 이롭고 낮은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농가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 농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던데 뚜렷한 게 없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또 나온 게 계절 없이 연중 생산하는 인공농이 또 나온 겁니다. 이게 대안일까 말입니까? 참 답답한 거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귀농교육이니까 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해왔고 지금 교육을 하는 동안에 추구하는 거고요. 농장할 때도 제가 복합 영농을 했고 또한 많은 농가들의 이걸 가르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도 복합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쟁 높이는 경영이라서 우리가 기업 얘기인데 자영업이라든가 그래서 경쟁력 높일 때 어떻습니까? 비용 절감해야 되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생산 전문화죠. 한두 개 장목을 아니면 품목을 전문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인다. 이게 보통 이제 기업적인 경영 마인드였고요. 자영업에서도 많이 이런 거고. 그 농업도 보시면 이제 대농이나 기업농들이 지금 전업적으로 한 개 장목해 가서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뭐 농가들 그렇죠? 우리나라 농가들도 많이 그렇고요. 과송 과수 아니면 이제 쌀이면 쌀. 그래서 전업농. 제가 이제 40년도 농부 시작할 때의 교육들이 다 이거였거든요. 전업적인 전문화. 제가 그때 농업 경영인 지금의 농업 경영이죠. 그때는 이제 농촌의 그 영농 후기자였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오공학 들으면서 이제 350억의 부정축제에서 환수 그 350억이죠. 이제 뭐 부정축제에서 그 된 돈으로 해서 농촌 농업 지도자 할 때 신청할 때요 다 전업농이었습니다. 전문화된 뭐 과수원 밀감 아니면 뭐 한우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복합영농을 내니까 굉장히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심사위원들이 말이 많았답니다. 되게 이제 이게 되느냐 그랬던데 근데 멋지게 성공했잖아요. 1년에 수천 명이 찾아오는 농가를 이제 성공했던 건데요. 뭐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 지난날에 제가 이제 그로부터 이제 거의 30년이 지나서 이제 성공 제대로 했는데요. 뭐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지금도 농가들 많은 농가들 하는데요. 보면 많은 생산량과 낮은 생산 비용으로 해서 시장량이 높아집니다. 대농들이 이게 전업적인 한계 장목으로 경쟁력 높여지고요. 수익률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나 농업 정책이나 농가들이 따르는데 그러면 소농 영세농은 어떨까? 자, 전업적 일개 장목 생산할 때 생산량이 뻔하지 않습니까? 생산은 많지는 않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생산이 적다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생산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생산이 어쨌든 적지 않습니까? 그다음 생산 비용은 낮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대농에 비해서 생산 비용은 높습니다. 왜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업이라든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적으니까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고 낮은 경쟁력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뻔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농과 우리가 하는 게 소농이 그냥 따라할 거냐? 여기서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소농이 대부분인데 대농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사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유정란입니다. 저 오래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협동조합도 생협이죠.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바로 생길 때고요. 제가 이제 생협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런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정말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생협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관계된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저도 이제 일조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농업에 대해서 되게 보면 활동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에 저는 이제 그래도 농업의 지식을 알고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농가들도 많이 알죠. 참여하는 농가들이 처음에 보면 200마리, 300마리 많이 키우는 농가들 500마리 했거든요. 유정란이. 그래서 뭐 생협에도 납품하고 아니면 이제 지역이 아니면 이제 어디에 그 연구가 있는 곳에 이제 판매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얼마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되는 농가들 딱 보이니까 다른 농가가 어떠면 한 2,000마리 키우는 농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때? 딱 300마리, 2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은 어쨌든 쓰러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뭐. 이게 2, 300마리 키우신 분들은 뭐 과수한다든가 채소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이제 복합정농이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뭐 시설도 크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랬는데요. 또 팔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2,000마리 나온 농가들이 이제 주름 잡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 발생하냐? 얼마 없어가 5,000마리, 10,000마리 키우는 농가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0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5천만, 1만 마리 키우는 농가들하고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5,000마리, 10,000마리 키우는 농가들이 생겨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냥 두겠어요? 지금 동물복지 뭐 요새 제일 많이 뜨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이제 거의 동물복지로 갔는데요. 유기농에서도 그렇고요. 뭐 인정은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데
보시면요. 지금 동물복지 농가에서 10만 마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란 말. 왜냐하면 300마리, 2,000마리든 10,000마리든 지금 10만 마리 키우는 방식이 다 외국쌀이었거든요. 수입쌀이죠, 뭐. 근데 이런 방식으로 키우는 게 10만 마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가니까 규모에서 밀리는 겁니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소농이다 대농을 떠나서요. 생산량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생산량이 큰 농가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시장 장악이 위해서 밀려나고요. 그러면 소농은 어떨 거냐? 저희 방법은요. 대농 기업은 단품목으로 가도 뭐 그분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비용 절감하고 시장 높이면서 단품목 생산으로 가는 것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냐? 농산물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저물가 시대에 지금 근대화에 이게 굉장히 크게 기여했거든요. 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농산물 싸게 공급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건 대단한 애국이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생산도 못하고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소농들이 영세농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농사 기술로요. 사그룹이죠. 연중 다품목에 복합영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합영이라는 게 뭐냐? 연중 생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 시장을 장악하자. 기존의 이제 단품목의 그런 큰 일반 시장 말고요. 그래서 특화 시장 장악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요. 제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거냐? 단품목 영역인 게 연중 공급할 수 있으니까 단품목 시장을 장악을 하자는데요. 두 번째인데 세 번째로 이런 제가 얘기하던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그룹과 오그룹, 화학농하든 2그룹이 아닌 사그룹하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사그룹하자. 자연농도 마찬가지 사그룹이든 5그룹 하자. 자연농이라서 무조건 대단한 기술 아니다. 지금 자연농도 2그룹이 나왔거든요. 그 앞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치유 가치 있는 명품을 생산하자. 그래서 질병 치유 시장, 이런 럭셔리 명품 시장 가야 된다. 시장 장악이요. 여기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뭐 건강농업이 가 있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낮거든요. 저희들은 바로 그 전편에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익률이 최소한도 60에서 90%는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30% 아닙니까? 수익률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소농들은 버티기 힘듭니다. 최소한도 제가 1,000원짜리 계란하면서 수익률이 70%는 돼야 된다. 그걸 얘기했거든요. 지금 뭐 매덕 버는 농가들 나온 게 뭐냐면 그 수익률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목표는 뭡니까? 1,000원짜리 계란이 아니라 얼마? 5,000원, 10,000원짜리 가자. 그래야 수익률 더 높여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청년들이나 우리나라 농업이 소농들이 산다. 뭐 너무 꿈이 크지 않냐 하는 거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농업 학교를 열었다 그랬죠. 또 5,000원, 10,000원짜리 그런 그 고퀄리티의 치유적인 질병 치유의 그 다음에 명품의 이런 농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그룹의 기술 복합농을 하자. 4, 5그룹이죠. 그래서 질병 치유의 명품에 그 다음에 이제 연중 다품목 생산하자. 복합농농이 되면 연중 다품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중 공급을 하고 그래서 주말 장터 가가지고 단품목 하면요 한두 가지예요. 되게 보면 그렇죠? 과일은 과일. 그렇지 않고 주말 장터나 간테 갔을 때 5개, 10개 아니면 뭐 한 20개 해보십시오. 메인 자리 줍니다. 제일 큰 자리야.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농가들 그렇습니다. 몇몇 농가가 이제 그렇게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저런 이제 컨설팅 할 때 어떤 농가들은 한 150까지 생산하라 그럽니다. 그럼 생산 못 한다 그래요. 그럼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로컬 매장도 그렇고요. 직거래. 자, 인터넷으로 팔죠. 직거래 할 때 연중 팔 수 있는 게 품목이 몇 개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요. 자, 보십시오. 딸기 한 3, 4개월 팔고 과일 3, 4개월 팔고 끝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연중 8개 있다면 대단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 1년에 뭐 생산해봐야 가을에 과일 한번 나오고 아니면 봄에 딸기 한번 나오고 그래서 연결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질병 치유 이런 명품 시장까지 진출해보자. 그래서 경쟁 시장을 구축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거래할 때 질병 치유라든 명품의 이런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중 공급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전략이 또 하나 뭐냐면요. 농촌 농업의 다원적 기능. 대개 보면 식량적 기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학 생산, 식량 증산에 맞춰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이거를 자연적 기능, 뭐 그 우리가 치유적 기능 이런 걸 같이 생산하자. 환경 피해 없는 정말 환경이 윤리적. 아까 얘기했으면 이 그림이 뭡니까? 토양이 1년에 쓸려가는 양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자, 외국에 농자재 다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치유적 가치. 자, 지금 우리가 식량 주권, 농업 주권이 하지만은 식량 주권 더 위험한 게 농업 주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수입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축에 정말 닭 10마리 키우는데도 외국 쌀이 아닙니까? 수천 킬로 떨어지는 그걸 수입해야만이 그 닭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를 극대화하자. 이걸 해결하면서 앞으로 사료 만드는 것도 다 할 거죠. 자, 그럼 생산 방법 어떻게 했냐? 연중 다품목 생산하자. 저는요, 농업의 첫 시장 가축이라 봐요. 집가자의 축자가 밭전자 거물연자 흙을 살린다는 거거든요. 축자가요. 한자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가축 키우면 어떻습니까? 분뇨가 나오고 분뇨 나오면 이제 퇴비가 나오고 그러면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이것들 작물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부산물들이 또 가축을 키우는 거고요. 이게 순환 아닙니까? 이게 순리거든요. 그게 윤리적이고 환경적이거든요. 또 자연적이고요. 그래서 복합 영역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적인 건 뭐 벼 키우는 것부터 닭 키우는 거 다 할 거죠. 콩, 뭐 채소, 과수 분야별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벼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한 게 많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언제 해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할 겁니다. 이제 창업이 이거 끝나고 나서 농사 기술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그룹 복합 영농을 해서요 다품목 생산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게 뭐냐? 달걀, 유정란 같은 거 연중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 연중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철 생산하자 하는 것들은 뭡니까? 쌀은 뭐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봄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쌀 같은 건 연중 공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콩, 뭐 제철 생산인데 연중 공급 되죠? 보관해서 얼마든지 지금 뭐 냉장 시설이랑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잡곡 같은 거, 뭐 녹두서부터 뭐 수수, 기장 같은 게 있죠? 동부 같은 거, 자 채소, 그 다음에 과수. 이것도 계절 공급이 되겠죠? 계절 공급. 그런데 과수도 품목이 다른다 그러면 자 봄에 수확하는 것과 가을에 수확하는 것, 그런 것도 심적이 된다면 또 계절 공급이 늘어나겠죠.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다품 생산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다품목을 생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 어떤 농가들은요. 제가 그랬습니까? 부부 농부인데요. 딱 성격을 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보니까 이제 생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나 그렇고 체형들이 그렇고 노동력이 그렇고 노동 강도가 그렇고 봐서 컨설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육생이거든요. 교육을 이제 부부가 다 받았기 때문에 컨설팅했을 때 150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러면서 농장해 주는데 자기는 이편평에다가 마을에 여러 그 땅 농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저기도 하면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1년 후에 또 컨설팅 해달라 그래서 또 갔을 때 그래 150가지 힘든 거 아니고 거기에 사모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선생님 300가지도 더 넘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 농장주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2,000평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여기다 집 짓고요. 따로 땅 사가지고 뭐 집 짓고 또 해가지고 농지도 더 옆에 거 저번에 보여준 거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왜 더 많이 해야지. 근데 뭐냐 생산 품목이 많아지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산 품목이 방법을 알게 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농 다품목 생산 방법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200가지 300가지 생산하는 방법이요. 자, 작목 선택할 때요. 소비력 높은 무조건 심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연중 판매할 때는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꾸러미 상자에 넣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치가 있는 질병치 아닙니까? 수백만 제일 많은 쪽이거든요. 그리고 복합 영농입니다. 작부책에 맞아야 돼요. 그렇다고 많이 찾는다 해서 작부책이 안 맞는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시장에 그런 최적화된 장목 이런 걸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게 경제 확장성이라고는 첫 얘기입니다. 이게 전 농가들 갈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확장성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40년대 농부 첫 됐을 때 이제 이런 확장성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요. 경영이라고 하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농사만 되고 다수확만 하면 된다. 화학농을 이 그룹에 이제 했다가 이제 포기하고 실패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농들이 지금 2그룹 기술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확 생산합니다.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계절 판매하고 단품목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체험 경농이라든가 뭐 이런 확장성으로 가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소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그룹 기술농으로 가자.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 치유 같은 소비시장. 그리고 우리가 사그룹이 뭡니까? 질병 치유만 아니라 다수확도 된다 그랬지? 다수확 생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성은 안 떨어지거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소개했죠? 앞으로도 이제 방법을 제시할 거고요. 생산성이 왜 안 떨어지는지 질병 같은 그 자연과 흙의 영양을 생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갈 수 있는 게 사그룹의 기술농이다. 옛날같이 뭐 농사 기술이 그렇게 주먹구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다품목 생산해서 연중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시장 같은 우리가 명품 시장 있죠. 그리고 개척하고요. 계속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거 내가 농산물이 그리고 농장이 내가 생산 과정이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경제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 이게 경제 확장성이거든요. 부가치를 높일 수 있냐. 이걸로 해서 소비자를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고 확실하게 뭡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이 경제 확장성이라는 게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오늘 시간은 계속 강조하는데 앞으로 경제 확장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제가 사그룹 주장했잖아요. 농사 방법은 뭐냐? 농사 종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농사 기술이고 농사 기술이 어디에 맞췄자? 질병 치유, 명품 그리고 오늘 얘기하죠. 다수확 생산, 복합 영농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합 영농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더 많이 200개, 300개 생산하는 방법. 이걸 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계속 확장성이 높아갈 겁니다. 조금 오늘 팁은 드렸다마는 그래서 소농은 영세농은요. 경제 규모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는 적은데 생산량 단품목 생산 1년 몇 개월 팔아가지고 수익이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연재해도 심한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소농이 사그룹 기술농을 해서 질병치유 같은 다수확 생산해가지고요. 그래서 연중 다수확 생산 안 되면 안 돼요. 생산량이 돼야죠.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생산량이 있을 때 연중 생산해서 연중 공급하는 거죠. 그래야 상품이 있어야지. 농업은 생산하는 건 상품이에요. 시효입니다. 경영입니다. 그죠? 농물은 자급자족하는 끝나면 뭐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자급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작업도 해야지만 뭡니까? 자동차도 똥트럭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핸드폰 비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작업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작업이고요. 자급자족 한다 그러면 그걸 갖췄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예금 못하라도 가정에 필요한 돈은 수익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백만 치유시장 개척하고 럭셔리 시장 개척하자. 계속 이어서요. 더 확장시켜야 돼요. 요 사그룹 기술농이 어디에 있냐? 바로 질병치유 다수확 생산이고 복합영농이라고 하는 이게다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질병치유 시장, 럭셔리 시장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더 단단히 경제로
우리 소비자로요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충성 소비자를 만들어야죠. 여기 아니면 안 찾으면 안 된다. 이 농가 아니면은 여기만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장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계속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농사기술 갈 거. 자, 소농생산 방어 비교인데요. 자, 이 그룹 기술의 단품목 생산, 3개월 판매. 딸기나 무슨 과수 같은 거 보면 3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놀아요. 근데 귀농하신 분이 하우스 2동이에요. 인공농로 해가지고 양육재배 해가지고 4개월 수확합니다. 그걸 팔아요. 그 나머지 시간 그냥 뭐 비시즌이에요. 이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농일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경제 확산성이 될까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 딸기 생산해서 파는 거 아니면 뭐 체험이나 할 때죠. 3, 4개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가서 어디 가서 알바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농가들이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가들이 안 되니까 저희 교육을 오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그룹의 다품목 생산했을 때 소농이죠. 똑같은 소농했을 때 어떨까요? 연중 판매가 되죠. 연중 생산이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복합 농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장 아까 얘기했죠. 특화된 질병이라든가 이런 명품이라든가 아니면 로컬 매장 이런 것들 직거래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끝나는 거다. 더 경제 확장성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다품목이고 사그룹 기술농이다. 우리가 이그룹 기술론과 사그룹 기술을 그냥 농사 기술 차이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앞으로 경제성을 확장을 시키면서 소비자와 얼마만큼 연계시키고 확실하게 여기만 있는 나만의 농가가 가져 있는 장점이랄까 이런 특화된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뭐냐면 또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뭐냐? 돈을 치르는 겁니다. 나는 뭐냐? 상품을 최고로 생산해서 만족을 시키는 거고 만족하면 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얘기하지만은 환원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벌어서. 근데 질병 추이에 맞추려면 5,000원 10,000원짜리 그 기준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바로 전 시간에요. 자, 이것이 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민해야 되고 경제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도도 아니고 뭐 책을 그렇게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보면 이제 농사만 이제 40년째 매달려서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직장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경제 확장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할 것. 그리고 여러분들 또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산한 게 이 농업으로 해서 내가 수익은 내야 되겠고 판매가 이어야 되고 소비자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어떤 걸로 뭘로 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경제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갈 건데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춥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